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자동차 산업 노사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9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 노사 관계 주요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완성차 3사의 노사 관계는 대립적 노사 관계를 통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쟁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대, 기아, 대우, 자동차 3사의 노동조합은 1987년 이후 서로 간의 임금 인상액과 파업 시기 등을 공유하며 1994년 삼성자동차 진출, 반대 투쟁과 같은 공동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노동조합의 대립적 노사 관계를 부분 협력적 노사 관계로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그간 파업을 활용하여 조합원의 임금 인상과 경영 성과 배분의 경제적 실리 추구를 해왔습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내수 시장의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떨어지자 현대자동차의 생산 가동률도 40%를 겨우 이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가동률 하락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세우고 1998년 3,000명의 여유 인원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1,8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명예퇴직으로 8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1998년 4월 회사 측이 야간 근무를 취소하면서 정리해고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 측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간 연속 2교대, 배치 전환으로 정리해고를 막자고 사측에 제안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후 5차례의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8,500여 명이 퇴사했습니다. 1998년 7월 회사 측은 임시 휴업 후 4일 만에 1,538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노조의 주도하에 5,000명의 조합원이 파업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권력의 투입 위기 속에 조합원 가족들이 참여한 천막 농성은 36일간 지속되었고 정부는 공권력의 투입 준비와 병행하여 노사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 정리해고 대상을 277명으로 줄이는 중재안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파업은 철회되었습니다. 정리해고자 중 일부는 1999년 복직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은 1997년 회사의 부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노조 집행부는 회사 측 김선홍 회장을 중심으로 독자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기아 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법정 관리인은 강력한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했고 노조는 패배했습니다. 1998년 단체 협약에서 인사고과 적용 특진제가 부활되었고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조항 삭제 및 인원, 공장 이전 관련 합의 조항이 협의권으로 바뀌었습니다. 1998년 현대자동차로 인수된 이후 현대자동차 사측은 1999년 2,765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내고 조직과 기능 통합 관련하여 노조와 협상하여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대우자동차의 1998년 GM과 합작 시도 실패, 1999년 워크아웃 돌입, 2000년 정부의 해외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투쟁을 했습니다. 포드의 우선 협상 대상자 포기 선언 이후 회사 측은 2000년 12월 6,884명의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01년 2월 1,722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투쟁을 선언했으나 수백 명 정도가 참여하는 저조한 조직력을 보였습니다. 정리해고자들은 회사 인근 상곡동 성당에서 거점 농성을 벌였습니다. 대우자동차가 GM으로 매각되고 GM대우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과의 협의로 2002년부터
300명이 우선 복직되었고 2006년 5월 복직을 희망하는 남은 인원이 최종 복직되었습니다.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M은 2009년 국제금융위기 시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회생하였으나 2012년 이후 경쟁력을 상실한 유럽, 호주 등지의 자회사를 폐쇄했습니다. GM의 글로벌 구조 조정은 한국 GM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GM은 한국 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자 했고 한국 정부에 8억 달러의 추가 출자를 요구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는 1,800명의 정리해고와 추후 3,000여 명의 추가 감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전의 투쟁 선언 대신 임금 동결과 성과급 양보, 복리후생 축소를 제안했고 대립적 투쟁 대신 양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3,000여 명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한국GM 부평 승용 2공장 폐쇄로 창원든지로 인원 재배치를 단행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완성차 3사의 노동조합 대응 양상을 보면 회사 측의 경영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인력 구조 조정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노동조합 측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리해고 대성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측의 경영 부진으로 미래가 불투명했고 2001년 정리해고자 자체의 동력도 미약했고 운신의 폭이 좁았습니다. 이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부평 승용 2공장 폐쇄에는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복리후생 축소, 인원 재배치 동의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 자동차 산업의 노사 관계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각국의 자동차 산업 정책 전환으로 예상되는 내연기관의 퇴조와 친환경 자동차 시대의 도래는 명확합니다. 탄소 중립 전환이 과도기에서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증가는 노사 관계를 실리주의 추구에 매몰되게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반 확대에 대비하여 생산직 노동자들의 다기능화, 직업 재교육, 부품 협력 업체와의 공존 모색 등 흑자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도 위기였던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노사 관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책임은 노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인력 양성과 노사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